안녕하세요. 에드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 전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영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영어 스피킹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마 아이들도 영어 스피킹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학원도 다니시고 뭐 화상 영어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화상 영어와 학원들이 과연 스피킹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대학교 시절부터 영어 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그 직장을 다니고 나서는 영어 스피킹이나 라이팅이 굉장히 제가 약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려고 굉장히 많은 학원을 다녔거든요. 아마 지금 생각해 봐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뭐 일요일 영어 회화반 다니고, 뭐 고급 회화 과정, 뭐 토론 과정, 그다음에 뭐 1대1로 하는 것도 많이 했었고, 뭐 그 당시에 전화 영어라는 것도 되게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스크린 영어, 뭐 여러 가지 뭐 토플 학원, 토익 학원, 영어 학원은 정말 거의 다 다녀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데를 아무리 다니고 문제집을 풀고 그렇게 하더라도 스피킹하고 라이팅은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오랫동안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말로는 영어가 한마디 나오지 않는 경험, 그리고 글로도 뭐 기본적인 건 쓰지만 더 이상 고급적인 어휘 선택이라든지 뭐 고급적인 문장 구조라든지 이런 걸로는 잘 안 넘어가지는 경험을 아마 많이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해보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자녀 교육에 영어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가 그랬었던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들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스피킹하고 라이팅 같은 경우는 뭐 시험 점수는 잘 나왔었지만, 그래서 제가 어 오늘 스피드 리딩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원서 읽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원서 읽기에 대해서 얼마나 원서 읽기가 획기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긴 책이었는데, 이 책을 처음 접하면서 제가 원서 읽기라는 것을 거의 성인이 돼서는 처음으로 도전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뭐 어렸을 때는 원서를 좀 읽긴 했지만 성인이 돼서 어떤 그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원서 읽기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스피킹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일념 하에 일단 리딩과 스피킹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일념 하에 그거를 시작을 하기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학생이 읽을 법한 그런 챕터북 같은 걸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뉴베리 수상작으로 조금 넘어가서 읽다가 결국엔 나중에는 조금 더 어려운 책으로 가고 나중에는 다시 성인 책으로 이렇게 넘어오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책을 읽었어요. 그런 기간이 대략 한 3년 정도 남짓되었을까요? 참 재미있기도 했어요. 그 영어 능력이 점점 커지는 게 제 스스로 보아지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같은 문장이나 같은 단어들, 같은 프레이즈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보면서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 학원 다니거나 그런 문제집으로 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인풋 경험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좀 젊었으니까 책도 한글 독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병행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 읽는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영어가 느는 속도도 독해력도 엄청나게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읽을 법한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뭐 뉴베리에서 소설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어구라든지 그런 단어 표현,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집 같은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원어민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 그래서 그런 걸 주로 외우진 않았지만 어쨌든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그런 게 저절로 체득이 되었고요. 그 이외에 영어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문법이랑 뭐 독해 같은 거는 수업하는 정도로 준비를 했었지만 뭐 따로 학원을 다닌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취미로 미드를 좀 계속 봤었는데 미드를 또 여러 번 몇 년 동안 그렇게 계속 봐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도 효과가 없어서 원서를 볼 때는 또 그거 따로 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독서에 굉장히 빠져들었던 시간들이 꽤 길었어요. 3년, 4년 넘어가면서 저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화 영어나 영어 회화 수업 시간에 그 느꼈던, 제가 말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했던 그 답답함이 계속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원서를 계속 읽으면서 원어민하고 대화할 기회가 생겨서 원어민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스피드 리딩이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영어가 한번 뚫리면, 그 말로 먼저 뚫리면, 그러니까 어쨌든 읽어서라도 그게 뚫리게 되면 귀가 같이 뚫린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스피킹을 할 때 혀가 입 안에서 이렇게 동동동 떠다니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라는 말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제가 그걸 정말 똑같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혀가 따로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발음 기호에 따라 혀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걸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게 저절로 그 위치에 딱딱딱 붙으면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너는 영어 선생님이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네가 그때까지 계속 그렇게 꾸준하게 뭐 학원도 다니고 노력했던 것들이 다 쌓여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원서를 읽지 않고 영어 공부했을 때의 인풋량과 투자와 인풋과 투자 어떤 뭐 비용이라든지 시간을 대비했을 때 원서 하나만 읽었을 뿐인데 달라지는 것을 제가 직접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걸 체감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그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아웃풋의 차이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느끼면서, 정말 영어 원서 하나로도 이게 심지어 귀도 뚫리더라고요. 귀도 뚫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느끼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스피킹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체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라이팅 쓸 때도 훨씬 더 그 전에 썼을 때하고는 확연히 다른, 그러니까 표현을 쓸 때 굳이 뭐 내가 외웠던 단어를 가지고 이걸 나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때는 이 단어를 써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냥 책에서 읽었던 대로 계속 나왔던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원어민들이 그 대화 속에서 그대로 녹아져 나왔던 그 단어의 그 상황과 그 컨텍스트에서의 단어 사용들을 그대로 제가 그냥 흡수해서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학원도 다니긴 했지만 현재는 지금 4학년 아이와 2학년 아이도 다니지 않고 원서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의 원서만 한다는 뜻은 영어의 플루언시, 다시 말해서 유창성을 키우기 위해서만 그것을 원서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라는 뜻이지, 학교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영어 시험 또는 수능 영어 시험까지 그것이 다 모든 것이 원서로만 커버가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어떤 스피킹하고 라이팅 부분, 그러니까 영어에서의 그런 유창성과 아웃풋, 그런 것만 집중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서 읽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서 읽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 너무 어려운 걸 읽어서 하루에
뭐 한두 페이지, 두세 페이지 정도를 겨우겨우 꾸역꾸역 읽고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한다고 해서 이것이 또 아웃풋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수준이 올라가서 좀 어려운 책을 많이 읽게 됐는데 그 어려운 책을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실력이 안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좀 쉬운 듯한 책 있잖아요. 그런데 뭐 너무 쉬워서 뭐 한 페이지에 거의 뭐 한 두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없다 이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어렵지 않은 정도의 책을 좀 하루에 50에서 70페이지 정도를 많이 읽으시라. 인풋량을 많이 하셔가지고 확보를 해두셔라. 그건 주옥 같은 표현들, 단어들, 그다음에 그 어떤 단어를 뉘앙스 같은 거, 내가 어떤 단어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고 이런 뭐 표현을 이렇게 쓴다라는 그런 것을 꼭 캐치하시려면 많은 양의 인풋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50에서 70페이지를 하루에 읽는 것을 확보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원서 읽기를 쭉 한 3년, 5년 정도를 꾸준하게 지속을 일단 하시면 변화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꼭 원서 읽기를 하고 계시지 않다면 반드시 병행을 시키셔서 어리면 어릴수록 원서를 통해서 아이가 유창성을 꼭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습관을 들여주시고요. 근데 물론 쉬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원서 읽기도 쉽진 않을 거예요. 하다 보면 또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사실 한글책으로 먼저 책에 손이 가지 영어책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어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 세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식적으로 주셔야 돼요. 영어책을 의식적으로 건네주셔라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나도 내가 원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시간대를 딱 정하셔서 그때는 영어책을 반드시 읽는다는 거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하셔야 외국어 원서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어 스피킹과 라이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원서랑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